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충격,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혹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양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고 부족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지만 오늘이 12월 3일인데 오늘 새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정재 판사가 이제 영장 판사였는데 혐의 및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기존에 뭐 기시감이 있습니다. 이를 뭐 몇 번 예. 뭐 이렇게 나왔죠. 그놈의 다툼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그러니까. 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던 사람 한덕수가 지금 징역 15년 구형이 됐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그러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대. 그러니까 빼줬잖아. 영장 빼준 사람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 기대도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가 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결국 인권을 그런 것 때문에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판사라면. 예. 그렇지만 판사도 국민이고요. 내란을 바라본 시각이나 계엄이나 내란을 바라본 시각이나 더 나아가서 추경호가 지금 1년 만에 영장이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네, 1년 발부가. 동안 다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신청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1년 동안 나쁜 짓 도망 댕기고 국민의힘이 특검 맞고 생 난리를 났던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됩니다. 요 시점만 딱 보고 해가지고 영장을 하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국민이잖아요, 지도. 박지영 특검보가 오늘 이례적으로 답답합니다. 브리핑을 뭐 수시 브리핑이긴 했는데 꽤 길게 이 부분을 다뤘어요. 12월 3일 당시에는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던 순간이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들 아니냐. 여당의 원내대표는 더 의미가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무슨 조치를 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 극복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객관적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에서 어떤 형사처벌도 이 중요한 사안에 구속수사를 안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언제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냥 저는 이 맥락이랑 박성재랑 똑같이 보거든요. 그렇죠. 박성재가 위법성의 인식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한다고 2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정재 판사라든지 박정호 판사라든지 이분들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국민의힘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보거든요.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나 이쪽은 말은 이렇게 해요. 계엄이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속내는 내란이냐라는 것에 답도 못하는 판사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 속내는 뭐냐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기조에서 나왔던 저는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는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챗GPT 물어봐요. 발부 나옵니다. 저는 박지영 특검보의 이 표현 중에요. 과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상황 반복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사법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은 그 체포조 명단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있었고 김동연 판사도 있었고 그렇죠. 이 사법부를 어떻게 겁박하려 하였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존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한 명 낙마하면서 그 대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김동연 판사나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네. 자기 편이 아닌 판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사법부와 관련된 국민의 불신이 지금 극대화된 오히려 12월 3일 날 저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1년이 된 사건이긴 하지만 전화 통화가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안에서 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특검이 출발을 하고 지금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어떤 통화를 했는지가 최근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지금 충분하거든요. 예.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12.3 내란을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입이 닳도록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판단하는 방향은 이거는 확실히 불법 계엄이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TK 여론에서도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 정당이죠. 그리고 검찰, 정치하는 검찰들, 예. 그리고 또 법원, 정치하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건 내란도 아니고 계엄도 아니고 계몽령에 불과한 거고 오늘 조선일보 썼잖아요. 6시간 만에 패족이 됐다. 예.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박주민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법원이 무죄 빌드업을 하는 중인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란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 불법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 박성재 기각, 그다음에 추경호 기각. 그 뒤를 이어서 따지고 보면 사실 그날 법원행정처도 12월 3일 그 밤에 간부회의를 했잖아요. 검찰도 간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앞서 우리 그 군사법원이 이제 계엄이 민사법원까지도 다 통화를 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계엄이 이제 발령이 되면 계엄사에 의해서 법원도 협력해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대비를 했더라면 그것도 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여기까지 진도를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정치가 이것을 내다보고 초장에 처음부터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검, 그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고 밀고 나갔어야 됐다. 아, 중도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 선거에 좀 민심이 흔들린다. 선거에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외풍들이 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꾸준히 밀고 나갔어야 했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가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장중한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나치 전범 재판하듯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장 전담 판사 이정재 판사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속영장 발부 조건 중에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우리 박준 변호사 얘기했지만 지난 1년간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어디 도망 안 갈 거고 증거인멸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것이고 그럼요. 이미 인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훨씬 교활하고 적극적으로 인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비현 판사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증거인멸은 전화로 하는 거라니까요. 구속이 별게 아니라 전화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2분 동안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그날 밤에 추경호가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 2분 동안의 통화로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영장 심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알 것 같잖아. 제가 그 말이잖아요. 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자체는 해프닝처럼 생각을 하고 판사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비상계엄을 내란을 일으켜서 전쟁까지 획책해가지고 노아의 방주까지 생각했던 이게 실패한 계엄이긴 하지만 성공했다면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수천 수만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이 거죠. 났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인형의 수첩대로 핵시설을 폭파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북한이 도저히 묵과하지 못해서 도발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3차 대전으로 가는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그냥 한밤 해프닝에 불과한 거지라는 인식을 판사들도 검사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특히 국민의힘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죄를 엄벌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인식과 너무 다르다.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국민들이 인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자범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식품 부정 이런데 직위원한테 갖다 준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우두머리가 됐건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가 됐건 이런 것들은 뭐 자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해 버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장 심사에서 그 12월 3일 밤에 여러 상황들이 이제 몇 개 묘사가 된 게 있는데 계엄 해제 요구를 국회가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별도의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지는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라는 내용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본인이 검색했습니다. 추경호가 태블릿 PC에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계엄에 동조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판결문을 내려받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그거죠, 그게.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호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답이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난 못 봤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챗GPT한테 한번 네가 한번 써봐라 영장 그리고 하니까 우리 고현준 우리 진행자 말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피의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강범위한 인적 물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미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폐기한 지시가 상당히 소명된다. 아 그럼 제가 거의 도망의 우려가 있고 도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주 중대한 범죄다. 챗GPT가 얘가 표잘 써. 얘 말이 맞거든. 얘 말이 맞다고. 재판을 AI한테 맡기는 이게 뭐냐고요. 예.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관 대작이란 말이에요. 증거인멸로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정재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정재입니다. 예. 식당에서 그래. 예. 자 오늘 답답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한 5시 반쯤 됐나요? 그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추경호 의원의 모습을 방송사들이 라이브로 전하기도 했었는데 현장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지지자라는 사람들도 와 있고. 근데 무슨 독립운동가 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 어제 들어갈 때도 그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무슨 하여간 좀 기가 막힌 장면인데 그렇게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은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에 함께했던 원내 지도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모관계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게 된 거고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의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법원이 국민의힘과 그러면 운명을 같이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거를 사법부의 독립이요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에서 뭐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예. 예. 지금 보면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 현장에서도 발언했던 내용이 그렇고 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엄이 정당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특유의 그 톤으로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그 새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 떠나서 민주당이 의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쳐요. 그럼 비상행 계엄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하는 되는 거예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은 그것을 비판하는 논조로 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실른다라는 취지로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그냥 이거하고 비등비등한 이야기인가? 라고 독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문제가 이게 국민의힘은 그냥 스탠스가 똑같잖아요. 내란이 1년 지났는데 그것을 그냥 중계 보도하듯이 언론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피로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진실과 아니면 정의와 이걸 제대로 하고 그 밑바탕에서 보도가 돼야 돼요. 이런 헛소리하는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한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그래요?
한겨레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 오자마자 막 아니 뭐 시위나 방송이. 언론 전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부 언론이 지금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어서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김남일 기자 오셨으니까 작년 12월 3일 얘기를 짧게 본인은 그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제 그때 퇴근을 해서 집에서 뭐 대통령 담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 저희 처음엔 이제 담화라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죠? 예. 정치부 텔레방에서 한다는 공지가 떠서 그때 지금 여기 실세인 저 이승준 기자가 그 당시 대통령실 용산 출입이었으니까요. 출입하고 있으면서 뭐 대통령 뭐 담화를 한답니다 했는데 안 해요. 뭐, 왜 언제 왜 안 해? 막 이렇게 설랑설레하다가 이제 생방송이 돼서 보고 있다가 딱 선포합니다 순간 이런 미친 XXX 소리를 거실에서 지르고 아내가 동조를 하고 저는 이제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서 이제 막 이런저런 기사를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그날 12월 4일 새벽 한 4시까지 뭐 여러 가지 다들 그때 밤새면서 기사 썼잖아요. 다 그래서 사고 다 못 그때 잤어요. 쓰고 이제 좀 이따 퇴근해서 또 이제 쓰고 했던 그런 상황이네요. 전 국민이 밤샜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회사로 오라는 건 안 나왔어요? 그때는 부장급들 다 오라 그랬을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안전한 데서 벙커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죠. 안전한데. 저같이 좀 중요한 사람은 좀 보호를 해야 돼서. 지정생존자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한겨레가 단전 단수의 대상이 됐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화장실이 물이 안 물이라도 내려가면은 들고 왔어야죠. 화장실 물 안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화장실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아, 그래요. 진짜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한겨레 단전 단수 얘기가 있었던 그렇죠. 그런 언론사이기도 네. 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희 회사 정말 화장실 못 쓰면 큰일 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 아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그 특정 언론을 찍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그 장관 그 담당 장관 주무장관이라는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단전 단수 문건이 있더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거짓말. 하고 근데 저는 시종일관 이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니까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한 겁니다. 예,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그냥 통치의 수단, 동원의 대상 이렇게 삼는 기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그 정말 열받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광장의 대열을 채워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윤석열, 이상민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선고를 할 때 이게 추가형 뭐 이런 걸로 뭔가 저 구치소 단전 단수형 같은 걸 해서 화장실 물 못 내리게 한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요 지금. 예.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